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이유 없이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예전보다 쉽게 피곤함이 밀려오진 않으신가요?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툭 하고 내려앉거나 가끔은 내 의도와 다르게 날 선말이 먼저 나가버리고 나서 스스로도 깜짝 놀란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고는 멍하니 앉아있다가 왜 그랬지? 내가 예민한 걸까? 하고 자책하게 되는 순간들 혹시 최근에 부쩍 많아지진 않으셨나요? 사실 이런 변화는 내 감정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 몸 안의 기운 흐름이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섬세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2025년 벌써 절반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길목이죠. 오늘은 1965년 을사생 뱀띠분들의 1월부터 4월까지의 흐름을 짧게 돌아보고 다가오는 5월의 기운을 본격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까지의 흐름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2025년 1월은 개축월이었습니다. 물과 흙의 기운이 만나는 계절이었죠. 이 시기에는 뱀띠분들이 내면의 정리, 즉 마음을 다잡고 새해의 계획을 다시 설계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썼던 시기였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몸이 쉽게 따라주지 않았다는 느낌 기억나시죠? 2월은 갑인월로 목의 기운이 상승하면서 뱀띠에게는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거나 변화의 신호가 스치기 시작한 시기였어요. 하지만 그 기운이 아직은 겉으로 확 드러나진 않았기에 마음은 조급한데 현실은 그만큼 따라주지 않아 답답함을 느낄 수 있던 달이었죠. 3월의 을묘월은 연초의 불확실한 기운이 조금씩 형태를 드러내며 결정과 판단을 요구하던 달입니다. 특히 가족, 인간관계, 업무 영역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 언제 움직일지 같은 판단의 기로에 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 기운은 4월 갑진월에 들어서며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키워드로 이어집니다. 진토의 무거운 흙 기운이 목의 생기와 부딪히면서 현실의 무게, 즉 책임과 결정이 현실로 다가오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4월엔 이전보다 몸이 무겁고 피로가 쉽게 쌓이며 기분의 변화폭이 커지신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흐름을 딛고 맞이하는 5월의 기운은 과연 어떤 흐름일까요? 자, 본격적으로 5월 운세에 들어가기 전에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운세라는 건 단순히 띠나 출생연도로만 완전히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성별, 양력과 음력, 생일, 태어난 시간, 그리고 이름의 한자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보다 정밀한 운세 해석이 가능하죠. 오늘 드리는 운세는 출생연도와 띠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참고용 해석임을 잊지 마시고 마음의 나침반처럼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품고 계신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조심스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 줄 한 줄을 제가 매일 아침 정성껏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5월은 을사월입니다. 이 을사월은 목의 기운을 가진 을목과 불의 기운인 사화가 만나는 달이죠.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한 풀의 기운입니다. 어디서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생명력, 조용히 자라며 방향성을 품은 기운이죠. 반면 사화는 뜨겁고 빠르며 움직임과 확장을 상징하는 불의 기운입니다. 불은 빛을 비추기도 하지만 방향 없이 타오르면 주변을 태워버릴 수도 있는 속성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이 두 기운이 만나는 5월, 그리고 그 5월을 맞이하는 뱀띠, 특히 1965년 을사생에게 이 흐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뱀띠는 본래 사화라는 불의 기운을 지닌 띠입니다. 즉 이번 달은 자신의 기운과 같은 불의 에너지가 하늘의 기운으로 작용하는 달이죠. 명리학에서는 이처럼 자기 띠의 기운이 달의 기운과 같을 때를 자영이라 부르며 그 기운의 충돌 또는 증폭을 아주 중요하게 해석합니다. 자영은 복잡한 감정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기운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기운이 증폭되면서 스스로에게 압박과 부담이 작용할 수 있는 흐름이죠. 게다가 을목이라는 기운은 사화의 불을 부추기듯 조용히 불을 살려주는 존재입니다.
마치 바람 없는 풀숲에서 불이 조용히 번지는 것처럼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내면에서는 뜨거운 변화가 일어나는 구조죠. 이 구조 속에서 1965년생 뱀띠는 심리적으로 복잡한 감정, 이해받지 못하는 피로감, 그리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교차하는 흐름을 체감하게 됩니다. 을목은 성장, 사화는 확산. 성장은 느리고 방향성이 필요하고 확산은 빠르고 예측 불가능하죠. 이 상반된 기운이 뱀띠의 일상과 감정 속에 동시에 작용하면서 조금은 지치고 버거운 한 달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가만히 있는데 자꾸 일이 생기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결국 내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무게감이 더해질 수 있어요. 또한 이 기운은 타인과의 소통에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만들어냅니다. 말은 잘 통하는 것 같은데 내 진심은 자꾸 묻히고 상대는 가볍게 웃었지만 나는 마음이 묘하게 씁쓸한 그런 관계적 피로가 생기기 쉬운 시기죠.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 미묘한 5월의 기운을 뱀띠는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우선 감정을 억누르기보단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가 아니라 이 시기 기운이 원래 그렇구나 하고 한번 숨을 고르는 것이 삶의 중심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둘째,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이번 달은 나눔과 위임이 필요한 달입니다. 스스로를 지나치게 몰아붙이면 기운은 불균형해지고 건강까지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셋째, 속도가 중요한 시기지만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사화의 기운은 속도에 집착하게 만들지만 그 기세를 타고 흘러가기보단 잠시 멈추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5월 뱀띠에게 이 을사월은 기회의 달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각과 조절이 필요한 달입니다. 겉으론 잘 흘러가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미묘하게 뒤틀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자주 되뇌어야 해요. 나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고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며 5월의 기운을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5월 1965년생 뱀띠분들의 재물운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의 재물운은 겉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예측 못한 소비와 무계획 지출이 뒤엉킬 수 있는 기회와 경고가 동시에 오는 구조입니다. 5월은 을목과 사화의 기운이 작용합니다. 을목은 재정 정리와 방향성을 뜻하고 사화는 자극과 순환, 확산의 흐름이죠. 이 둘이 만나는 시기에는 돈의 흐름 자체는 꽤 활발하지만 그만큼 빠르게 나가고 느리게 들어오는, 한마디로 돌아보면 많이 나간 달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65년생 뱀띠분들 중 가정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달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병원비 지출이 생기거나 자녀의 진로 혹은 학업 관련해서 생각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의 유지비, 차량 수리비, 생활 필수 비용이 계획 외로 갑자기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흐름이 단순히 지출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출을 통해 재정 구조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라는 점입니다. 즉 이번 달은 덜 쓰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제대로 정리하는 달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화는 순환과 소통의 기운을 갖고 있고 을목은 계획과 구조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번 달의 재정 전략은 절약보다 리셋에 가까운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자동이체 항목을 정리하거나 보험 납부 내역을 다시 확인하고 쓸데없는 구독 서비스나 자주 쓰지 않는 멤버십 비용을 과감히 끊어내는 작업에 딱 맞는 시기죠. 카드 사용 패턴도 이번 기회에 분석해보세요. 내가 어느 항목에서 생각보다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숫자로 확인하면 감정적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번 5월은 관망이 필요한 달입니다. 지인 추천, 지인의 지인 혹은 갑작스런 공동 투자 제안은 무조건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은 안정적이고 반복되는 구조, 즉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경험 영역 내에서만 작은 움직임을 시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당장 수익은 적어도 손해는 만들지 않는다. 이 원칙을 기준 삼으세요. 이번 달 금전 흐름에서 운이 따르는 길일은 6일, 17일, 28일입니다. 이날은 재정회의, 지출 조정, 자산 정리에 유리한 흐름이 들어오며 이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기운이 뒷받침되어 실제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흉일은 10일과 23일입니다. 이날은 감정 소비가 치솟기 쉬워 충동 구매, 과도한 외식 또는 비합리적인 선택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 감정이 흔들리는 날엔 고생한 나에게 주는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무언가 큰 걸 지르기 쉬운데요. 이런 날일수록 내가 지금 기운의 흐름에 흔들리는 건 아닌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5월의 재물운은 지출을 줄이기보단 지출 구조를 재정비하고 새는 돈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한두 번의 절약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운의 정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잘 써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기운을 쏟는 방향에 따라 돈의 에너지도 흐름이 달라지니 이번 달엔 소비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꼼꼼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쓰되 의미 있게, 정리하되 구조적으로. 이것이 5월 뱀띠 재물운이 기운을 살리는 핵심 전략입니다. 이번 5월의 건강운 흐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5월은 사화, 즉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뱀띠 역시 사화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과열과 피로 누적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1965년생 을사생은 본래 체질 중에 열이 많고 감정을 안으로 사귀면서 스트레스를 내면에 쌓아두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주 구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부분은 바로 속기운입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답답하거나 뜨겁고 심장이 빠르게 뛴다거나 이유 없는 무기력함을 느끼는 날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부위는 소화기 계통, 심혈관, 두통과 안구 피로입니다. 식도염이나 위염처럼 속에서 끓는 듯한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기 쉽고 밤늦게까지 활동하거나 과로할 경우 가슴 통증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중에서는 커피, 탄산음료, 맵고 짠 음식, 그리고 야식, 과식 습관은 이번 달엔 반드시 줄여야 할 항목입니다. 이런 자극적인 요소는 사화의 과열을 더욱 증폭시키기 때문에 습관적인 섭취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번 달 건강을 도와줄 음식은 생강차, 도라지청, 구운 마늘 같은 속을 따뜻하게 진정시켜주는 자연 재료들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은 소결을 가라앉히고 장의 순환을 도와주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무리한 근력 운동보다는 가볍고 지속 가능한 루틴이 좋습니다. 가령 걷기, 요가, 스트레칭 등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순환을 도와주는 형태가 가장 적합합니다. 기왕이면 햇볕이 있는 시간대에 느긋하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안정을 도우며 몸 전체의 기운 흐름을 맑게 정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운의 좋은 길일은 5일, 14일, 25일입니다. 병원 예약, 건강검진, 식습관 점검 등 몸과 마음을 점검하는데 아주 좋은 날이에요. 반대로 11일, 22일은 감정 스트레스가 극대화되면서 몸으로 바로 반응이 올라올 수 있는 날입니다. 이날은 무리한 일정은 피하고 일찍 귀가해 쉬는 쪽으로 리듬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5월의 건강운은 내면의 온도 조절이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도 속은 이미 지쳐 있을 수 있으니 참지 말고 넘기지 말고 조금만 더 자주 쉬어가야 할 때입니다. 몸은 항상 마음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니까요. 이번 달에는 몸과 마음이 함께 걷는 속도를 스스로 조절해 주셔야 진짜 건강한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5월 1965년생 뱀띠의 직업운은 단순히 일이 많아지거나 바빠지는 흐름을 넘어 선택의 피로와 분산된 집중력이라는 복합적인 과제가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을목은 방향성과 성장,
사화는 에너지와 속도를 상징하는데 이 두 기운이 함께 작용하는 5월에는 리더십과 결단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자리로 자꾸만 밀려나듯 놓이게 됩니다. 특히 뱀띠 그 중에서도 65년생은 조직 내에서 중간 관리자, 연결자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에서는 책임을 던져주고 아래에서는 기대와 불만이 엇갈리는 이른바 낀 세대 포지션을 강하게 체감할 수 있는 시기죠. 이럴 땐 무엇보다 일을 나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걸 끌어안고 버티는 건 이번 달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맡아야 할 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도 되는 일, 당장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세밀하게 나누는 것이 피로를 줄이고 성과를 지키는 전략이 됩니다. 이번 달에는 잘한다는 평가보다는 왜 이것까지? 라는 부담이 더 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를 잠시 내려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정,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 반복되는 피드백 요구 등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거나 자존감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건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기운의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회의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은 길일인 6일, 15일, 27일을 활용해보세요. 이날은 논리력과 소통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설득, 보고, 조율 등의 성과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11일, 22일은 흉일로 작용하니 감정이 격해지기 쉽고 작은 말에도 오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날엔 되도록 언쟁이나 중요한 결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업운에서 중요한 건 이달의 중심은 완수보다 지속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끝내려 하기보다 조금씩 쌓아가고 꾸준히 유지하며 다음 달을 위한 흐름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세요. 결론적으로 5월의 직업운은 나 혼자 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시기입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일 때 일도 관계도 감정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질 겁니다. 이번 5월 1965년생 뱀띠의 대인운과 연애운, 가족운 흐름은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속으론 여러 층의 감정이 겹겹이 쌓이기 쉬운 시기로 들어섭니다. 을목의 기운은 관계의 확장을 불러오고 사화는 표현을 자극하지만 이 둘이 동시에 작용할 때는 오히려 피로감과 소통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인관계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거리를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이번 달은 말이 잘 통하는 사람보다는 말이 통하지 않아 피곤한 관계가 더 부각될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책임이 늘어나고 가정에서는 조율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무언가 나만 손해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사화가 감정을 증폭시키고 을목이 민감도를 올리는 작용 때문이에요. 그러니 관계를 급하게 정리하거나 속마음을 숨긴 채 거리두기보다는 하루 10분이라도 차분한 대화 시간을 갖는 게 오히려 가장 빠르고 현명한 해결책이 됩니다. 이번 달엔 속으로만 끙끙 앓는 것보다 요즘 좀 지쳤어라는 짧은 한마디가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연애운으로 넘어가면 솔직한 표현과 감정의 공유가 관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떠오릅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와의 감정 대화가 줄어들면 상대방의 말투나 표정 하나하나에 불필요한 해석이 붙고 의심이 쌓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진심을 담은 대화를 나눈다면 오해는 훨씬 줄고 서로가 의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미혼자의 경우 이번 달에는 너무 빠른 감정 몰입이나 서두른 진전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상대의 리듬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연애 초반이라면 연락의 빈도, 표현 방식, 만남의 분위기를 의식적으로 조절해주는 센스가 크게 작용하는 달입니다. 가족운에서는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소통에서 기대치와 현실의 차이로 인한 감정의 간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뱀띠분들이 중간 역할을 맡고 있다면 조율과 중재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짜증이나 무기력감으로 감정이 표출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부터 괜찮아야 주변을 따뜻하게 바라볼 여유도 생기거든요. 길일은 9일, 18일, 30일로 가족 간 대화, 연애 관련 진전,
갈등 해소에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반면 12일, 23일은 감정 기복이 커지고 작은 오해도 확대되기 쉬우니 중요한 말은 하루 정도 미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번 5월의 관계운은 감정을 미루지 않고 표현을 늦추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지혜가 되는 시기입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서 위로받고 사람에게 상처받는 법이니까요. 그 흐름을 내가 먼저 바꿔보겠다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준비는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뜻밖의 행운과 로또 기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번 5월은 사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사화는 밝고 따뜻한 기운이지만 한편으로는 속도가 빠르고 변화가 급작스럽다는 특징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예상치 못한 흐름에서 좋은 기회가 숨어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이번 달의 뜻밖의 행운은 정해진 계획, 이미 세워둔 일정 속보다는 갑작스러운 만남, 우연한 제안 혹은 생각지 못한 제의에서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오랜만에 연락 온 지인의 한마디, 별 기대 없이 참석한 모임에서의 인연, 잠시 들른 장소에서 마주친 정보 같은 것들이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즉, 이번 달의 키워드는 우연을 우연으로 흘려보내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새로운 시도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순간에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운이라는 건 준비된 마음 위로 스쳐가는 바람 같은 거니까요. 하루 10분 정도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거나 명상을 통해 직감을 다듬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뱀띠는 본래 직관력이 예민한 띠라서 이런 감각을 잘 살리기만 해도 남들보다 먼저 기운을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로또 기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명리학에서는 오행에 따라 좋은 숫자를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마이너스 목 3, 8, 마이너스 화 2, 7, 마이너스 토 5, 10, 마이너스 금 4, 9, 마이너스 수 1, 6. 이번 5월은 화기운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그 뒤를 목기운이 부드럽게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즉, 불과 나무의 흐름이 함께 가는 만큼 이를 안정화시켜줄 토의 기운이 로또 번호 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운 흐름을 모두 고려해 추천드릴 수 있는 숫자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5, 7, 10, 18, 28. 여기서 각각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3과 18은 목의 기운으로 확장, 기획, 출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돕는 숫자죠. 5와 10은 토의 기운으로 중심을 잡고 기운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10은 완성과 전환의 의미도 지니고 있어 어떤 흐름의 마무리에 좋습니다. 7은 화의 정점, 속도와 기회를 상징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할 때 이 숫자의 기운이 빛을 발하죠. 28은 이달의 끝자락에서 작은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암시입니다. 숫자 2와 8 모두 재물, 기회의 흐름을 품고 있어 합쳐질 때 의외의 수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히 로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계약 날짜, 회의 스케줄 혹은 나에게 의미 있는 번호로 생활 속에 살짝 녹여 넣는 것도 운의 흐름을 당겨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로또는 재미로 보셔야 하고 당첨을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기운의 힌트를 읽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보다 그 숫자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이니까요. 그럼 다음은 2025년 5월 전체 운세 흐름을 정리하며 마무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25년 5월 1965년생 뱀띠분들의 전체 운세 흐름을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사화, 즉 불의 기운이 중심이 되는 달입니다. 그리고 뱀띠 역시 사화의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이처럼 기운이 겹쳐지는 시기에는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몰려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다들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내 속은 조용히 끓고 있는 감정이 과열되기 쉬운 그런 달입니다. 이번 달의 핵심은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 그리고 감정을 미루지 않는 용기입니다. 우선 재물운을 보면 계획에 없던 지출이 늘어나기 쉬운 흐름이지만 그 안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재정 구조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들어옵니다.
즉 덜 쓰는 것보다 잘 쓰고 의미 있게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 후는 겉보다 속이 먼저 무너질 수 있는 달입니다. 내가 버티고 있다는 이유로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 소화기계통, 심혈관, 두통 등에서 신호가 먼저 올라올 수 있으니 이번 달만큼은 무리하지 말고 조금 더 자주 쉬어주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직업운은 바쁘고 중요하지만 내가 다 책임질 필요는 없는 흐름입니다. 업무가 늘어날수록 감정 소진도 따라오기에 선택과 위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가 집중할 부분과 흘려보낼 부분을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인관계와 연애운은 거리를 좁히려 하지 말고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한 달입니다. 감정이 쌓이면 터지기 쉽고 말 한마디가 예민하게 들릴 수 있는 달이기에 속마음을 천천히 나누고 불편한 감정은 바로 풀어내는 습관이 중요해요. 가족운에서도 조율의 역할이 많아지기 때문에 모든 걸 잘 해내려 하기보다는 내 마음부터 잘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행운은 정해진 계획이 아니라 우연한 흐름 속에서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우연히 떠오른 생각, 잠깐 머물렀던 장소에서의 깨달음, 오랜만에 연락 온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필요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달입니다. 로또 기운은 3, 5, 7, 10, 18, 28. 이 숫자 조합이 기운의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7과 10은 불의 기운을 조절하고 오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28은 이달 말에 깜짝 반전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로또 용도가 아니라 중요한 날의 일정, 계약일, 비밀번호, 심지어 명함번호나 차번호에까지도 기운을 녹여넣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결국 이번 달의 뱀띠 운세는 중심을 잡되 여유를 가질 것, 그리고 무리하지 말고 흘러가는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 이 두 가지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너무 앞서가려 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잘 해내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나를 지키는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5월의 끝자락에는 지금보다 훨씬 안정된 내 모습이 스스로도 대견해질 거예요. 오늘 운세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화면을 2번 톡톡 눌러보세요. 사소한 이 행동이 믿음이 되어 기운이 되어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품고 계신 소원 있으신가요? 댓글로 조심스레 남겨주세요. 제가 아침마다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여러분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